인도네시아 경제가 3년 연속 5%대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 GDP는 1년 전보다 5.03%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5%대 성장은 두 차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선거로 관련 지출이 크게 늘었고 투자도 4.61% 성장한 덕분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목표치인 8%대 성장률 달성에는 실패했고 성장률 둔화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인도네시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0.09%를 기록하며 2000년 3월 이후 처음 하락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목할 소식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소식을 꼽아주셨는데요. 인도네시아 하면 세계 인구 4위의 인구 대국이고 동남아 쪽에서만 보더라도 상당한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국가인데 최근 정확히는 몇 년 전부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는 일단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나라니까 네.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2%니까 굉장히 놀라운 성장률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신흥국에서 5%의 성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놀라운 성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 비교하게 되면은 좀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인도네시아 경제에서는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물가가 올 2월에 마이너스 0.09%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2000년 3월 이래 이게 처음인 거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은 작년 3월 달부터 이게 진행되어 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디플레이션으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2억 7천만 명 이상이잖아요, 인구가. 네. 이 인구 자체가 소비가 별로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는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 비해서 인도네시아는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인도네시아의 중산층들이 사실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97년에서 98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IMF 위기를 겪었었고요. 네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좀 슬기롭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성장을 이뤄가면서 극복을 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산업 구조도 어느 정도 바꿨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뭐 1인당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좀 증가하면서 네. 사실은 중산층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한 6천만 명이 중산층으로 딱 들어왔던 거죠. 네. 근데 이 6천만 명이 2018년에 정점을 찍은 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3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 20%가 감소한 그러니까 한 20%면 한 4,8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예. 정확하게는 한 4,790만 명 수준으로 중산층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산층이 쪼그라들으니까 아무래도 소비 기반이 이제 좀 약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어떻게 보게 좀 타격을 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산층이 이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붕괴를 할까? 여러분들 좀 의아하실 텐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코로나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제일 큰 원인은. 예.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한 400만 명 정도 일자리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해가면서 한 300만 명 정도는 일터로 돌아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정규직이었는데 네. 지금은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비정규직으로 편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중산층 감소의 제일 큰 요인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흥국 치고는 이상하게 제조업 비중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업 정책 자체를 잘못 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원 부국이잖아요. 예. 특히 뭐 니켈 같은 광물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다음 파뮤는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네.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다음에 석탄 같은 것들 이런 거에 수출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장 돈이 되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등한시했다, 산업구조 전환을 갖다가 좀 등한시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는 사실은 미국 경제만 좋았지 다른 나라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있었던 제조업 기반들, 가령 뭐 섬유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되니까. 네네. 그 바람에 사실은 이제 직격탄을 맞았던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유의하게 봐야 될 거는 2003년만 해도 인도네시아에서 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한 32% 정도였었는데 이게 20년이 지나 23년에는 이게 19%로 쪼그라들었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죠. 예.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대충 한 26에서 2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제조업 비중이 훨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신흥국이. 예. 사실 신흥국에는 제조업이 이렇게 꽉꽉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안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실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인도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한 기업들이 다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네네. 근데 인도네시아는 안 갑니다. 그중에. 가도 뭐 광물이라든지 광물 재련, 정련 이런 회사들만 가는 거지. 투자가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그리 안 가는 거예요. 네. 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그리 안 가느냐면은 인도네시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예. 가령 뭐 원재료라든지 어쨌든 불필요한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산층들이 예. 어떻게 보게 되면 두께 자체가 굉장히 얇아지고 있다. 이게 인도네시아의 어떤 병폐를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굉장히 거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향후 5년 동안 8% 경제 성장을 이루고 2045년에는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겠다라는 몽땅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경제 발전을 이룰 수는 사실은 없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네. 일단 중산층을 갖다 좀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등한시한 산업 정책, 특히 산업 구조의 전환, 기존의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제조업 위주로의 어떤 예. 전환들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 인도네시아 내부의 자본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 철폐라든지 혁신을 통해서 그 외국인 투자를 갖다가 광범하게 받아들이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좀 집중이 되지 않으면은 네. 지금 인도네시아가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이런 꿈들은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울 거다. 네. 이런 어떤 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해 10월에 이제 프라보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했는데 네.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우면서 네네. 다른 예산을 대폭 삭감. 대학생들이 뭐 시위하고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는데 네네.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수치가 이렇게 속속 잡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고집한다. 향후에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사실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성장도 안 되는데 네. 복지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예. 산업 구조를 갖다가 산업 기반을 다져야 될 때고 예. 제조업 기반을 다져야 될 때인데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있다는 비판들이 그래서 뭐 세계 경제 기구들에서 나오는 거고요. 예. 인도네시아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거기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야지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가 사실은 있는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사실 쓰는 건데 그런 정책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정책의 주안점은 사실은 성장을 가시화하는 쪽에 일단은 그렇죠. 분배는 일단 그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그쪽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삭감 예산 중에 인프라 관련 예산 삭감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네, 거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더욱 좀 비난을 받는 것 같고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흐름에 좀 역행하는 그런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